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독일이 4번째로 우승한 건데요. 어쨌든 연장전까지 가서 월드컵의 향방이 결정됐다는 것, 그만큼 아마 결승전답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게임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축구와 정치 그리고 경제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이 스포츠와 민족주의의 연관성, 이거는 거의 확실한데요. 훌리건의 존재가 스포츠와 민족주의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면 경제 위기를 겪는다는 속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죠. 홍명보 감독이 사퇴한 데 이어서 허정무 부회장 역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축구할 것 없이 왜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는 건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는 겁니다. 정치도 정확한 순간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드물고 축구마저 그러니까 그냥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분명한 건 그만둔다고 모든 일이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또 사퇴 이후의 행동도 중요한 거겠죠. 청문회가 끝나고 청와대의 처분만 기다리는 장관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도 고민이고 후보자들도 고민이겠지만 사퇴도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끌지 맙시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 보면서 시작해보죠. 오늘도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축구도 끝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K리그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도 아까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빅 이벤트 게임이 있고요. 730 재보선이라는 게임도 있고요. 잠깐만요. 오늘이 7월 14일.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전당대회. 진짜 그러네. 오늘의 빅뉴스죠. 오늘 카피는 뭡니까? 해외를 보고 있는 사이 국내를 잘 못 돌아보셨군요. 그렇군요. 오늘 카피는 밀사인데요. 영화 제목 같네요. 그렇죠. 시크릿 이미서리 이렇게 부르는데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요. 이 고종 황제의 밀사 이준 열사가 할복 자결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에겐 참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밀사 카피입니다. 오늘 누가 북한으로 밀사를 갑니까? 이게 남북 특사 이런 거 좋겠는데요. 이 비밀 메신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비밀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한 시그널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거 의미심장하네. 말씀하신 대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전당대회 드디어 열립니다. 자, 서청원이냐 김무성이냐 서청원이냐. 오늘 빅매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제 김무성 후보가 앞섰다는 평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오늘 현장 투표가 중요하다. 이게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30%밖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리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찾을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박심이 표현되는 그 어떤 시그널이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전당대회 방문이라는 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이 출입 기자들 주민등록 등 이 번호를 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표 때문에.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확률은 지극히 낮다. 네네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추측성 보도를 좀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밀사도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평당원 그렇죠. 입장으로 참석하시더라도 특사도 아니고 그냥 국정 1인자가 평당원 입장으로 참석하는 건데 왜 다 이걸 궁금해하냐면 2006년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강재섭, 이재호 두 이제 당권 후보가 격돌했을 때 후유증 엄청났어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재호 당시 의원이 저 최고위원회 회의도 안 참석을 한동안 안 했었어요. 참석 안 하고 어디 시골로 집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불만이 뭐였냐면 이전에 이제 박근혜 당대표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였는데 강재섭 대표 연설 그러니까 대표 후보죠. 연설 듣고 이재호 후보가 연설하는데 비서관의 귓속말을 듣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강재섭 이 대표가 돼버렸는데 이 때문에 이제 이재호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신다면 미묘한 시그널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이제 관측하는 기자 평론가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당대표였고 지금은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짓 하나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참석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좀 언론들이 너무나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뭔가 하는데. 이제 빅 이벤트니까 근데 흥행 포인트를 만드는 거겠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8분 중에 한 분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은 되는데 오늘 결과가 재보선에 영향을 주겠죠. 주겠습니다만 사실은 15곳의 후보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가 뭐 누가 되든지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전략적 지역에 힘을 좀 주고 빼는 데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두 주 선거운동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걸 좀 지켜볼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당이 힘들 수밖에 없는 재보선인데 이 야당 대표가 굉장히 좀 위축된 발언을 해서 저는 그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3부에서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한 명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의 그렇죠. 입장을 직접 들어볼 테니까. 사퇴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죠. 직접 한번 들어보죠. 근데 야당이 스스로 위축됐다는 거 이거 엄살 떤다는 말씀 아니세요? 이게 겸손의 표현이거나 엄살이면 괜찮겠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는 겸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이것은 여권이 수세에 몰린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4석 이상 확보해야 과반을 지킨다. 과반을 지키자. 지금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야권은 공세를 펴야 되거든요. 이게 축구로 친다면. 그런데 야권 대표가 5석만 얻어도 성공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 9대 8로 한석 광역 지자체장을 놓고 봤을 때 야권이 이겼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모두 다 읍소했죠. 국민들 앞에. 이 무승부다. 사실 이제 이겼지만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선거다 그랬는데 이 재보선에서는 리턴 매치인데 어찌 보면 좀 이 공세를 펴야 할 야권의 지휘관이 사령탑이 이렇게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저는 조금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뭐 사실 이게 5석이 왜 나왔냐면 이게 참 계산을 잘 못했어요. 뭐냐면 이게 원래 민주당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의석이 5석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석은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전남 순천 곡성 통진당으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민주당 의석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야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야권 연대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5석은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아직 정치문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숫자를 잘 못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6석을 해야지 또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5석이라니 지금 생뚱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행이다를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지금 정권을 견제하겠다든가 이야기가 나와줘야죠. 야당에서는. 솔직히 이 수준을 좀 낮춰야지 책임론이 들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에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좀 예전에는 또 왜 나의 사람 남의 사람 이런 얘기해서 당대표야 지금 다 통합해서 가는 건데 내 사람 남의 사람 하느님 얘기하는 것도 좀 하나님 얘기를 했죠. 이어서. 자꾸 하느님 요새 많이 등장하셔.
자, 다음 달에 교황이 오셔서 그럴 겁니다. 그렇구나. 예.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 밀사 얘기 드렸는데요. 이 시크릿, 그래서 이 걸그룹 미녀 스파이가 있습니다. 시크릿이란 이름의 걸그룹이 부르는 포이즌, 독이라는 뜻이죠. 예, 월요일이니까 신나는 걸그룹 노래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죠. 벌써 신이 나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란 걸 잘 알면서도 자꾸 네가 생각나. 치명적인 너의 매력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상처받을 걸 알면서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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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isten crazy love. 미쳐 너에게 미쳐. 내 심장이 멈춰가.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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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isten crazy love. Wake up 이제는 wake up. 이미 늦어버렸어. You are my poison. You are my poison.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요. 이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후보자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반발로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이 세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인데요.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에서 야당은 딱 2명 찍었습니다. 김명수, 정성근.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교문위에서 청문회를 치렀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 연결해서 김명수, 정성근 진짜 그만둬야 되는지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그 교문위 위원장이신데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두 사람 지금 제일 두 사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청문회 이렇게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참, 좀 이렇게 이 자질이 부족하고 해서는 안 되는 분들로만 이게 지명을 했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들이 셌고 셌는데 꼭 이런 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만 지명이 됐어요. 이건 좀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은 끝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글쎄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분을 그 교육부의 수장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런 그 곤욕을 치르게 했는지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아닙니다라고 사양했어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오는 거죠.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이미 청문회 전에 소위 국민 검증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통해서 이분은 자격이 없다라는 게 밝혀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은 본인 사퇴를 하든지 청와대에서 취소를 하든지 이랬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끝까지 그 청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대체 도저히 될 수 없는 분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죠. 청문회 보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저런 분을 교육수장으로 하겠다는 건가? 사회부 총리 역할까지 하셔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입장은 이 청문회에 가서 해명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예. 지금 전화 연결이 다시 좀 안 좋은데요.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김명수 후보자가 자기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일생을 바쳐 제자들을 아끼고 같이 지냈는데, 한 제자는 나를 그렇게 못 쓸 사람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크게 가슴이 아픈데, 아직도 나는 그 친구를 아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저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슴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철 의원님. 근데요. 예. 끊어졌네요. 예. 지금 이제 청와대하고 여당의 입장은 사실 어떤 거냐면 문창국 전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왜 청문회까지 가서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돼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전에도 물론 엄청난 여론들이 나빴죠. 국민검증을 통해 이미 김명수 후보 같은 분은 청문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막상 청문회를 하고 보니까 상황은 더 악화됐죠. 어떻게 저런 분을 장관 후보로 내세웠느냐. 도대체 청와대 인사 시스템 뭐냐. 이런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이 국민검증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국민검증을 통과 못하면 이게 역시 청문을 해봐도 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의혹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청문회 날이죠. 저녁을 하면서 뭐 폭탄주를 반주로 한 잔 드셨는지 뭐 술을 안 잡수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어느 정도 쓴 것 같은데,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청와대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해요. 정성근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미 청문회 하기 전에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았던 상태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 본인이 위정한 것, 본인 스스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이게 본인이 거짓말한 게 그 한 가지만 아니에요. 이게 이 세금 탈루한 것, 그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파주 사무실 문제, 그 비자 문제, 계속 터져 나올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성근 후보자는 치명적인 결함이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텔레비전 통해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짓말을 쉽게 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요. 김명수 후보자하고 똑같이 이게 국민 검증을 통해서 통과가 안 되면은 청문을 해보면 더욱더 실망하구나 이걸 확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김명수 후보자보다 정성근 후보자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대통령을 속인 것 아닙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정성근 후보자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모르셨을 겁니다. 완전히 이건 속말로 말하면 뒤통수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증언을 듣지 않았으면 서류상으로 검토를 했을 땐 잘 드러나지 않는 흠이다 이런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세금 탈루 그 부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그렇군요. 문자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질문한 거 대신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라 해도 계속해서 낙마를 주장하는 야당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아니죠. 청문회를 왜 합니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이 장관들 국무총리의 자질을 다뤄보고 그리고 총리나 장관이 되게 해야 한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걸 주장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셔가지고 청문회 제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젊은 관료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뭔가를 아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게 벌써 돼 있어요. 우리 관료 사회가 맑아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왜 합니까?
잘못돼서는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2명 아니라 20명이라도 잘못돼서는 걸러내야죠.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잘못된 사람은 걸러내야 된다. 근데 이게 공천도 말이에요. 잘한 사람, 잘못된 사람을 걸러내서 정당에서 아주 좋은 상품을 내세우는 그런 과정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가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씩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선거 과정에서 공천은 항상 소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번 공천을 썩 잘했다고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할 소리는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는 치열한 다툼을 했습니다. 삼선 의원이신데, 당연히, 그러나, 이제는 공천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말하자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지난번 의총에서 의원들이 다 의원총회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막상 상황이 들어가니까 의원들이 자제하자. 이제 우리가 단합할 때다. 어차피 결정됐다. 하나로 뭉쳐서 하자.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제일 잘못됐다고 보세요? 잘못은 지적을 해야죠. 그래도. 그러나 이게 서로 간에 보는 시각이 다르고 지도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썩 잘된 공천은 아니죠. 이를테면은 동작을 왜 그렇게 공천했느냐. 물론 기동민 후보가 훌륭한 후보예요. 기동민 후보의 큰 장점은 박원순 후보를 지직거리에서 같이 동지적 관계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후보 시장이 서울시에서 끼치는 영향이 있고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동민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고 같이 일을 했다.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의 오른팔이다 이런 점이 득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도부가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 등등을 놓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선거를 기다려봐야죠. 근데 이제 본인이 광주로 나가려고 그랬으면 광주에 일단은 공천 신청을 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경선을 시켜봐야 정상이 아닌가요? 네, 그런 판단도 가능하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근원희 후보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근원희 후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본인이 이 대선에서의 국정 개입 자체가 불법 부당하고 김용판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을 지키고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건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나서서 내부자 고발 형식의 지적을 하고 불이익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근원희 같은 분을 높이 지켜 세우고 그리고 그분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 있어요. 현장에서 공천한 건 잘했는데, 그러나 그게 꼭 이번에 했어야 되느냐, 이런 반론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후보들을 당선시키도록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초점이 모아져야죠. 지금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5석 이상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현상 유지면 6석이거든요. 사실 5석이라는 게 민주당 이름을 단 이 의원들이 5명이었다는 것이 김선동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사실 6명인데 우리 서 의원님께서도 5석 이상만 되면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지도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석이냐 1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제대로 받아서 가능하면 15석 다 차지해야죠. 그러나, 선거 전술상, 이를테면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아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5석 운운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거 임하는 입장에 15석 다 먹어야죠. 다 이겨야죠. 근데 최소한은 몇 석이라고 보세요? 최소한요? 최소한 7석은 돼야 되겠죠. 7석은 돼야 되는데. 만일 7석 이하가 되면은 지도부 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 교체론을 얘기할 것이냐. 730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730 끝난 다음에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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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오늘은 월드컵, 방금 끝난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죠.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1억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 상품권, 30만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예, 오늘 월드컵 정리해 볼 텐데요.
저희 스포츠 시선에서 늘 전화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이 축구 전문 기자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날인 만큼 직접 나와주신 거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뵈니까 네. 이게 또 사람이 전화로만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아주 색달라요. 네. 예, 오늘 막 그냥 정신이 버쩍버쩍하네. 그 축구 전문 기자. 네. 이 스포츠 전문 기자 오래 하셨죠? 네, 1999년부터 했으니까요. 횟수로 지금 16년째 하고 야, 있습니다. 16년이면 강산이 가면서 10년에 변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더 빨리 변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2번 정도 변했다고 우리 조은별 작가가 그러는데 2번을 변했는지 3번을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축구도 많이 컸어요. 그죠? 네. 예. 제가 축구 기자를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부터 그 전에 98년 월드컵 때는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봤고 기자로서 본 건 2002년도부터였죠. 근데 왜 축구 기자, 전문 기자? 아니 왜가 아니라 어떻게죠? 왜 하셨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는 야구 기자로 좀 시작을 했고요. 1년 하고 있다 축구를 하다가 축구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라든지 사회적 파급력, 그러니까 전 축구 자체의 경기보다는 축구가 갖고 있는 가치나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기자입니다. 야구는 그러면은 조금 그거는 사회적인 가치도 없고 아니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농담이에요. 저는 천연병 때 1년 잠깐 해서 사실 야구를 룰은 알고 그러지만 진짜 야구의 진짜 모습 같은 거 아직 잘 모르죠. 축구. 네. 축구 사회적 그 가치 있잖아요. 의미. 그거는 제가 맨 끝에 좀 여쭤보고요. 네. 일단 오늘 월드컵 얘기해야죠. 1-0이죠. 네. 근데 이렇게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이전에 한번 제 기억에 오래전에 한번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연장전까지 가지 않는데 오늘은 연장전 끝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승부 차이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연장 8분에 마리오 게체라고 독일의 21살 젊은 공격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연장 8분에 결승골을 넣었고요. 그대로 독일이 1-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독일이 1994년, 1974년, 1990년 3번에 우승하고 나서 지금 24년 만에 4번의 우승을 차지했고요.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브라질로 5회지만 독일이 4번 우승하면서 이탈리아하고 함께 우승 횟수에서 공동 2위에 올랐고 독일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4위 이상 차지한 게 모두 11번이었습니다. 예.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독일이 13번을 차지했어요. 월드컵의 우승은 브라질보다는 적어도 아주 훌륭한 우등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경기가 끝나면서 이제 월드컵이 다 끝났습니다. 득점왕은 콜롬비아의 공격수인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6골로 차지했고요. 골든볼 대회 MVP 격이죠. 이게 기자단 투표로 선정이 되는데 리오넬 메시, 오늘 아르헨티나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리오넬 메시가 뽑혔고요. 최고 골키퍼인 골든글러브에는 독일 축구대표팀 오늘도 선방을 여러 차례 했는데 노이어 선수가 뽑혔습니다. 예. 클로세 선수가요. 네.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뛰던 선수인데 아주 반갑더라고요. 네. 나는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저 선수는 아직도 뛰네. 근데 클로세 선수도 기록을 세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선발 출전해서 골은 넣지 못했는데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됐죠. 36살인데요. 네, 16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대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월드컵 최다골 경신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원래 15골로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갖고 있는 골을 하나 더 늘려서 16골 하고 이제 본인의 국가대표 생활을 이걸로 끝을 냈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대회를 통해서 특히 이제 독일이 우승을 했고 네. 그런데 어떻게 눈에 띈 어떤 축구의 새로운 흐름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3백의 재발견이다. 그러니까 수비를 3명을 놓고 하는 축구는 옛날 같으면 너무 수비적인 축구다. 그래서 좀 구시대적인 축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3백을 쓰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칠레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3백을 쓰면서 이제 재미를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3백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수비가 그만큼 적으면 수비에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그 불안감을 아주 기동력이 좋은 측면 요원들로 메꾸고 수비가 한 명 적게 되면 그만큼 공격적인 좀 비중을 더 줄 수가 있죠. 역습에서 빠르게 역습하는 게 대세가 됐고요. 특히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번 월드컵에서 코스타리카가 8강까지 올랐고요. 또 칠레도 정말 브라질하고 비기는 등 선전을 했는데 16강전에서요.
체력 뛰는 축구가 뭐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식의 축구인 짧은 패스로 세밀하게만 상대를 좀 요리하는 축구가 유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 수비를 하다가 카운터 어택, 역습으로 승부를 가르는 역습 축구의 흐름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체력, 우리는 체력이 좀 딸렸군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요, 우리의 장점이 뭔가 그걸 극대화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기술은 상대국보다 좀 약하니까요. 많이 뛰어서 2002년 월드컵 때도 사실 우리가 좀 원시적인 축구의 힘으로 많이 뛰면서 상대를 못 살게 굴었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가 나이로 보면 32개국 중에 5번째로 젊습니다. 근데 뛰는 거리를 보면 9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못 뛰었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번 조별리그 3경기를 봐도 마지막 벨기에전은 우리가 많이 뛰었는데 상대보다 앞에 러시아나 그 사이에 있던 알제리전은 우리가 뛰질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경기력이나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책임이 있고 한데 저는 이걸 개인의 책임보다는 이게 조직의 책임으로 보는 게 더 올바르다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피파 랭킹을 보면 월드컵 시작 전에 32개국 중에 뒤에서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1등이라는 거죠. 피파 랭킹. 예.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이 그만큼 약하다. 16강에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고. 예. 이번에 순위는 32개국 중에 27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 실력에 맞는 그 정도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출발부터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의 그 실력이 어디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를 먼저 파악을 하고 해야 됐고, 감독은 수장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1년 전에 월드컵 감독을 맡을 때 그때 대표팀 성적도 부진했고 SNS 파문도 있었고 또 국내파 해외파 간의 불화설도 나왔고 하면서 누구든 감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월드컵 1년 앞두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패할 경우에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고 맞던데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기대를 많이 받고 하지만 이번에 실수도 사실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걸 홍명보 감독이 잘못했다라기보다 홍명보 감독이 알고 있던 틀과 경험한 틀이 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좁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면서 20세 이하 월드컵 나갔고 23세 선수들이 나서는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역시 23세 선수들이 주축이 되는 올림픽만 뛰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선수들이 뛰는 작은 대회는 뛰었지만 월드컵이면 세계 최고 선수들, 세계 최고 감독들 그리고 이기려는 의욕들이 가장 강한 대회. 그러니까 적들이 상대국들이 가장 강한 그런 대회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일단은 능력이 좀 부족했고 틀이 좀 좁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선수들도 유로파 선수들이 10명,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들이 7명에서 해외파 선수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성적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외파가 많다는 건 개인 능력은 뛰어나다는 건데 예. 팀 능력이 팀 플레이가 안 됐다는 거죠. 선수들도 비판을 연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체력 같은 거 한 1년 정도면 이게 좀 쭉 올릴 수 없나요? 그게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우리가 1년 반 동안 히딩 감독이 와서 온 게 1년 5개월 전인데요. 그때 예. 와서 체력 훈련을 바로 직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히딩 감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소집할 수 있었으니까 체력 훈련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선수들이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 리그에 맞춰서 훈련도 해야 되고 하고요. 또 유로파 선수들은 시즌을 끝내고 월드컵에 참여를 했죠. 예. 그러니까 몸이 좀 지친 상태로 있었고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힘이 좀 있는 국내파 선수 조금 더 데려갔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도 남죠. 근데 우리도 우리지만은 사실 브라질도 굉장히 기가 막힐 거예요. 네. 네?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데 그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줄줄이 깨집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64년 만에 이제 월드컵을 유치하고 1950년 결승에서 우루과이한테 졌고 나서 이제 월드컵 유치해서 우승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준결승전에서 독일에 7대1로 크게 패했고 어제 3, 4회전에서도 역시 네덜란드에 3대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브라질 하면 개인기가 워낙 뛰어난 팀인 건 사실인데 이제 그 브라질과 다른 나라 선수들 간의 개인기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브라질이 정말 멋있는 골,
정말 아름다운 플레이 이런 걸 하면서 경기를 이겨왔는데 지금은 뭐 브라질 선수의 개인기를 봐도 정말 아름다운 플레이하는 거는 네이마르 정도 이 정도 빼놓고는 사실 별 선수들이 없고 그만큼 다른 나라 선수들의 이제 개인기량도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브라질이 이번 월드컵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해외 언론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아름다운 축구보다는 사실 깡패에 가까운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클이나 파울이 너무 많고 거친 축구를 했어요. 그걸로 정말 속된 말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강한 팀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축구가 먹히지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가서 이거 이제 차기 축구 대표 감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뭐 국내파가 돼야 되는지 외국인 감독을 모셔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외국인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유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노장 감독으로 간다. 나이가 많은 노장 감독으로 간다 그러면 뭐 이전에 경험했던 감독 허정무 감독이나 몇몇이 있긴 있지만 좀 젊은 감독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은 황선홍 감독 정도가 지금 뭐 유일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이 포항 스틸러스에 있으면서 용병 외국인 선수 없이 2년 동안 우승도 몇 번 하고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족한 점은 해외 경기를 많이 안 해봤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하면서 한 경기씩 나가서 해본 적은 있지만 뭐 한 달씩 뭐 보름씩 나가서 해외 경기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좀 그렇고요. 뭐 그것보다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나서 결과도 내용도 좋지 않으니까 팬들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홍명보가 안 됐는데 누가 되겠냐.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국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해서 4년을 한번 맡겨보는 거. 좀 꾸준하게 그죠? 네, 이번에는 감독을 3번이나 우리가 바꾸면서 했으니까 이제 4년을 맡기고 중간 정도 평가는 저걸로 해야 되겠죠. 월드컵 진출권을 따내냐 못 따내냐. 따내면 계속 가는 거고요. 못 따내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바꾸면 되는데 우린 감독을 너무 자주 바꿨죠. 4년 그렇죠. 한 4년 정도 봐야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컵 끝나서 월드컵의 이모저모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네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주얼.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뉴스 보시고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